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28번째 강의 고객 세분화. 저는 강의를 진행할 석준희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쭉 배우면서 우선은 기업의 입장에서 상황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상황 분석 이후에는 타겟 마케팅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타겟 마케팅 전략을 구성하는 그 단계에서 우리가 STP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S가 세그멘테이션, T가 타겟팅, P가 포지셔닝이에요. 자, 이 STP를 통해서 표적 시장 마케팅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단계가 바로 시장 세분화입니다. 즉,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을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보지 않고 이들을 여러 개의 세분화된 시장으로 살펴보자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분화된 시장들 중에서 우리 상품을 구매할 것 같은 고객들 혹은 우리 상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들이 존재하는 그 시장을 선택하는 게 바로 표적 시장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이 선택된 시장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상품이 그들의 마음속에 어디에 위치하게 할 것이다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포지셔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STP의 가장 첫 단계인 S, 즉 세그멘테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세분화 1대1 마케팅에서 매스 마케팅으로 그리고 또 표적 시장 마케팅으로 라고 합니다. 첫 번째 1대1 마케팅. 1대1 마케팅이라는 것은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 있었던 마케팅 방법이었고 이때는 고객의 수가 적었고 주문 생산이었고 또 고가격이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옷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옷을 과거 산업혁명 이전에는 어떻게 보통 우리가 입었을까요? 뭐 집에서 만들어 입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양장점에서 맞춤 옷을 주문해서 입는 경우가 있었겠죠. 즉 따라서 주문 생산이 대부분이었고 가격이 비쌌을 겁니다. 근데 산업혁명이라는 게 만들어낸 게 어떤 거죠? 공장에서 어떤 상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 산업혁명이죠. 그때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유행했던 게 바로 이 매스 마케팅입니다. 대량 생산 시대였고요. 이때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 즉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데 그 사려고 하는 수요를 공급이 모두 채우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상황이었고 가격은 매우 낮았던 상황이었어요. 자, 이 둘의 타협점으로 증명한 게 바로 어떤 거다? 이 표적 시장 마케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1대1 마케팅이 개별 고객들을 각각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했던 것이라면 매스 마케팅은 이 고객들을 하나로 보고 하나의 마케팅 믹스를 도입했던 것이었고 표적 시장 마케팅은 이 하나였던 고객군을 이렇게 잘라내어서 몇 가지 세분화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마케팅 믹스를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보다 효율성, 효과성을 늘리고자 했던 게 바로 표적 시장 마케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 있는 것과 같이 LG생활건강 주방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브랜드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죠. 몇 가지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퐁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싸요. 이건 경제성과 관련된 거. 자, 자연퐁은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에 나쁜 것들을 넣지 않은, 손의 피부에 나쁜 것들을 넣지 않은 그런 주방 세제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혹시 식기에 남아서 내가 이걸 먹게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이프라는 또 다른 브랜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즉 과거에는 이 주방세제를 하나의 상품, 하나의 브랜드로서 고객들에게 제시를 했다면 이 표적시장 마케팅에서는 서로 다른 니즈를 혹은 서로 다른 편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다른 브랜드를 제시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서 그러면 시장 세분화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세분화의 효과. 먼저 경쟁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GM과 포드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사례는 먼저 가장 큰 자동차 회사였던 포드가 GM에 밀리는 그런 사건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포드는 기존에 이제 모델 T라는 차량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모델 T라는 차량이 여기 요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차량입니다. 그렇죠? 근데 GM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자동차를 생산하여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자동차 회사들을 인수하고 합병하면서 만들어진 회사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차종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폰티악이나 뷰익 그리고 캐딜락과 같은 차들을 GM이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GM 같은 경우에는 이 폰티악은 스포티한 차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뷰익은 전통 세단을 좋아하는 고객들에게, 캐딜락은 고급차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서로 다른 니즈를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편익을 중시하는 고객들에게 서로 다른 자동차 브랜드를 내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자동차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포드를 제치고 GM이 포드의 매출액을 넘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우리가 표적 고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클라크라고 하는 한 지게차 회사가 브라질 시장에 진출할 때 그 브라질 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를 했던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먼저 세분화를 하지 않은 A라는 경우와 세분화를 한 B라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세분화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선호하는 선호도가 이제 이 Y축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상표별로 사람들이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살펴봤더니 클라크가 한 2위 정도 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선호하는 변속기는 수동 중에서도 수입 수동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변속기구나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 고객 집단을 만약에 세분화한 경우에는 이 앞서 세분화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세분화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세분화를 했냐? 대규모 고객과 중간 규모 고객 그리고 소규모 고객으로 세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게차 보유 대수에 따라서 많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대규모, 중간쯤을 중간 규모, 적게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한두 개 갖고 있는 고객들을 소규모 이런 식으로 나눈 거라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대규모 고객들의 경우에는 하이스터를 좋아하고, 그쵸? 그리고 중간 규모 고객 같은 경우에는 하이스터와 클라크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근데 소규모 고객 같은 경우에는 클라크를 더 좋아하고 와 같이 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요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항보다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좀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고객들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 클라크를 좋아하고 있는 이 고객들은 소규모 고객들이구나.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클라크 지게차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혹은 중간 규모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해야 되겠구나와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케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차별화를 통한
가격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동일한 소비자를 놓고 직접 경쟁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격 경쟁이 완화된다라는 겁니다. 가격 경쟁은요, 여러분, 최대한 기업의 입장에서 피해야 하는 경쟁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가격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고 소비자들의 반응도 가장 빠른 마케팅 믹스 중에 하나인데, 이 가격을 가지고 경쟁사와 경쟁이 붙게 되어버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서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베르트랑 컴페티션이죠. 베르트랑 경쟁과 같이 결국에는 그 가격을 한계 비용까지, 마지널 코스트까지 낮춰야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은 최대한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경쟁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근데 이 시장 세분화를 하면 차별화를 통해서 가격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3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진통제 시장의 세분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진통제 시장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자, 요 Y축이 진통 효과의 중요도, 진통 효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인 거고, X축은 무자극성의 중요도인 거예요. 얼마나 자극이 없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진통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요 세분 시장에서는, 세분 시장 1에서는 자, 연령은 32살에서 10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소득은 뭐 한 4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세분 시장 2, 즉 무자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령은 67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살 정도 하고, 소득은 2천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만원 정도 한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 표를 본 다음, 이 그림을 본 다음에 이 세분 시장 1과 세분 시장 2에 있는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즉, 세분 시장 1에 있는 고객들은 어떻습니까? 젊고 소득이 많은 고객들이에요. 이 고객들은 어쩌다가 강한 두통이 와서 진통 효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인 거고, 자, 세분 시장 2에 있는 고객들은 어떻습니까?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려서 무자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들, 나이가 좀 더 많은 고객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평균적인 소비자들에 맞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는 모든 진통제들이 진통제 효과도 그저 그렇고, 자, 무자극성도 그저 그런 제품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만약에 경쟁자들이 우리와 똑같이 평균적인 소비자에 집중하게 될 경우에는 차별화가 미흡해져서 가격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객을 세분 시장 1과 2 그리고 혹은 또 다른 곳에 있는 세분 시장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한 세분 시장에 맞춰서 마케팅 믹스를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격 경쟁을 피해도 되고 이 세분 시장에 맞춘 굉장히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시장을 세분화함으로 인해서 기업은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장 세분화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비슷한 욕구를 가진 고객들을 찾아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시장 세분화는 먼저 데이터를 수집해라.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고객의 행동 변수와 고객 특성 변수를 통해서 수집을 해라. 그리고 세분 시장을 확인할 땐 고객 행동 변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세분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떤 고객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파악할 때는 고객 특성 변수로 이를 파악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 행동 변수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 고객의 구매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 바로 고객 행동 변수예요. 예를 들어 이 고객들이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추구 편익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우리의 상품을 사용하는지 혹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와 같은 것들이 고객들의 행동 변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행동 변수는 누가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려내기에 보다 효과적인 변수들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고객 특성 변수라는 거는 그 고객들이 누군지를 나타내는 변수들, 즉 그들의 연령, 소득, 성별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분 시장을 구성하는 고객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변수들이 바로 고객 특성 변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앞서의 이 그림에다가 적용을 해보자면, 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때 고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조사를 해서 진통 효과의 중요도를 더 중요시하고 부자극성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는 고객들을 고객 행동 변수로 세분시장 1이라고 파악을 하고, 또 세분시장 2를 방금과 같은 고객 행동 변수로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에 속해 있는 고객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는 요 연령이나 소득 같은 걸 파악을 할 때는 고객 특성 변수를 가지고 누가 요 집단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라는 것이에요. 좋아요. 자, 그래서 뭐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이 행동 변수와 특성 변수, 고객 행동 변수와 고객 특성 변수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추구 편익, 사용 상황, 사용량 등등으로 먼저 나누고, 그 나누어진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자들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연령이나 성별, 소득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 보다 이상적으로 고객 세분화 혹은 시장 세분화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오늘의 강의는 박찬수 교수님의 마케팅 원리 6판에서 많은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